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만점 영상 이후에 행동 강령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수 노트 작성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행동 강령에서 뭘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와 이제 행동 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학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동 강령은 그 연결 다리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나 발문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하고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 그 연결 다리를 행동 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 강령하고 실수 노트 이 두 가지만 잘 숙지가 되어 있으면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완전 안정적인 극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가 메리 포핀스의 이 책, 너를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이게 행동 강령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제 장면을 넣어드릴 건데 어때요? 제가 정말 놀라하죠. 왜냐면 이게 내용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한 수학 공부법 싱크로율가 거의 90%가 넘고 그 제대로 된 수학의 그 본질,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맞는데 제가 얘를 미리 알았더라면 제 과외 학생한테도 추천을 해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언급드릴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도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결다리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암기가 꼭 필요한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기초적인 것들은 잘 체화하는 게 우선인데 기초적인 것들이 잘 다져져 있어야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기가 필요한 행동 강령이나 좀 고난도 행동 강령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겠죠? 예시로 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떠올려야 하는 거는 주기성하고 대칭성입니다. 그런데 한 주기만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성, 대칭성 중에 우리는 대칭성을 써야겠죠? 그래서 A와 B의 중앙선인 A분의 2 파이를 그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행동 강령은 삼각함수를 만났을 때 대칭성과 주기성을 떠올린다는 건데요.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대칭성, 주기성을 떠올린다. 요 한 문장이 행동 강령으로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비슷한 예로 한번 읽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원에서는 원주각하고 사인 법칙이 대표적이고 다항함수 fx라는 발문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fx의 차수 그리고 그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f'A는 B라는 식이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f'A는 B를 접선의 기울기로 보라는 거는 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서 보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식으로 나왔어도 이 식을 단순히 대입해서 해석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연상지어서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식이라도 항상 그림이나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행동 강령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 저는 과외 학생한테 항상 식을 만나면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라고 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식을 그래프로 상상했을 때 훨씬 빠르게 풀리고 훨씬 답이 되는 상황을 빨리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역함수의 미분법에는 x는 역함수로 치환한다가 있겠죠. 그리고 변곡점과 극점이 어떤 상황에 경계가 된다 등이 행동강령으로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구절절 길지 않고 간결하죠. 이런 행동강령의 문장들이 한 줄에서 네 줄 정도면 간결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최대한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서 외운 다음에 체화해서 문제 풀 때마다 써서 풀면 됩니다.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 노베이스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 수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기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용 문제는 왜 풀어야 되고 어떤 응용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를 챕터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록에는 행동강령 예시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수학은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암기가 내신처럼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가장 좋은 풀이법을 연결해서 일반화시킨 솔루션 코드를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 코드는 단원마다 카테고리에 범주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한 행동강령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행동강령이 이 책에서는 솔루션 코드로 이름이 지어진 거고 이 개념들을 단원마다 카테고리해서 범주화하라는 뜻이에요. 또 책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설명을 해주는데 수학 문제는 기출 코드와 아는 포장지와 모르는 포장지가 섞여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모두 배웠던 어떤 아는 개념을 모르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출제가 되는 건데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서 포장지가 아무리 낯설더라도 늘 하던 대로 이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개념이 나오면 주기성, 대칭성을 떠올린다. 어떤 태도로 어떤 접근법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행동강령이 수지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 포장지여도 차근차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낯선 포장지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내다 보면 점점점 익숙한 그 포장지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점점점 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되게 논리적이고 합당한 공부법에 대한 정답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어요. 물론 책의 내용을 100% 따라야 만점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책이랑 완전 판박이로 똑같이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대신에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교훈,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내가 왜 수학 실력이 안 늘고 왜 수학 점수가 안 늘었나 그리고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행동강령과 실수노트에 대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책들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이제 공통점이 보여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랑 뭐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은 낯선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노출을 시켜주시면 감이 잡히니까 점점점 올바른 공부법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후기를 봤더니 수학 고득점자들이 이 책 내용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학 가형 시대부터 96점 아니면 100점을 받았던 저도 되게 공감하고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법에 대한 감과 구체적인 공부법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실수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이 메리 포핀스의 너를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이 책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행동강령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 수학 공부법에 도 같을 수 있는 책까지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여러분의 수학 수직 상승을 기원합니다. 수학 100점 1등급 가능합니다. 모두 파이팅! 행동강령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